안녕하세요. 광고주께 마케터의 시각을 달아드릴 AMPM 글로벌의 박성주 A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마케팅 학교 유튜브 채널의 시청자는 대부분 광고주이시거나 마케팅과 연관된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책 리뷰 같은 경우에도 광고주와 마케터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온라인 창업이 성행하는 이 시기에 창업은 했지만 성공하기 위해선 합리적 동행자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기업가형 인재의 필요성에 대해 기술한 이 세컨드 펭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잠깐, 창업자와 기업가형 인재라니까 예를 들면 퍼포먼스 마케터에게는 필요 없는 내용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주 큰 오산입니다. 이 책은 창업자와 마케터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실전적인 책이거든요. 이 실전적인 책이 어떻게 되어 있냐? 자, 우선 책의 목차부터 확인을 해보자면 책은 크게 세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 퍼스트 펭귄, 창업가와 세컨드 펭귄, 기업가형 인재, 이 둘의 차이. 2장, 세컨드 펭귄의 성공을 위하여. 3장, 스타트업 전문가인 작가 임승현 CSO의 실전기술 총집합.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책 소개에 들어가기 앞서서 퍼스트 펭귄, 세컨드 펭귄 이런 용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마 낯설게 좀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작가의 표현을 빌려서 요것만 먼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펭귄 무리가 서식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려면 바다로 다이빙을 해야 됩니다. 왜? 수영을 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힘이 약한 펭귄들은 포식자들에게는 그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겠죠. 그래서 바닷속에는 언제나 포식자들이 즐비하고 있습니다. 펭귄들도 사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이주의 필요성은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데 두려움 때문에 바다로 선뜻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바다, 그리고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포식자들, 이런 암담한 상황을 알면서도 용감하게 처음 바다로 뛰어드는 펭귄을 퍼스트 펭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 두 번째, 세 번째, 나아가 수많은 펭귄들이 바다로 들어가죠. 저자는 여기서 두 번째 펭귄의 역할을 눈여겨봤습니다. 만약에 이 두 번째 펭귄이 없었다면 펭귄들은 바다로 뛰어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과연 첫 번째 펭귄은 어떻게 됐을까요? 눈치 빠른 분들께서는 이게 단순히 펭귄과 자연의 법칙 이런 게 아니란 걸 아셨을 겁니다. 작가는 쉽지 않은 스타트업의 상황을 펭귄과 그 무리의 습성을 통해 비유한 거고, 재밌는 비유지 않습니까? 실제로 다양한 비유와 사례들 덕분에 상당히 흥미롭게 읽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다 읽고 난 후에 책을 관통하는 하나의 소주제를 찾았는데요. 바로 답을 구하기 전에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하라 였습니다. 자, 이게 어떤 뜻이냐는 각 챕터별로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들을 소개하면서 같이 한번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시죠. 제가 1장에서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인공지능도 늙는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어떻게 늙어? 말이 돼? 싶으시죠? 들어보세요. 우선 작가는 1장에서 창업가와 기업가형 인재를 정의합니다. 러프하게 좀 요약을 해보면 최초로 시장에 뛰어든 공간을 감지하고 감도 좋고 혈단력 있고 성공에 목말라 하는 사람, 당연히 창업가죠. 한편 기업가형 인재는 꼼꼼하고 합리적이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창업가에 비해 상당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합리, 데이터 기반, 이런 키워드들은 최근 어느 사업에서도 다 쓰이고 있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이런 것들과 밀접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책에서도 일부 소개가 되는데요. 자, 이 질문 나갑니다. 인공지능이 수많은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데 최고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 최첨단 도구를 이용할 사람이 이 인공지능에게 엉뚱한 질문을 입력했다면 과연 인공지능은 인간의 부족한 부분을 인지하고 질문을 바로 잡고 최선의 대답을 내놓을까요? 답은 노겠죠. 인공지능은 아마 잘못된 질문에 최적화가 되어서 그 질문에 최고의 답을 내놓을 수는 있겠지만 애초에 우리가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와는 연관성이 떨어진 답을 줄 겁니다. 그래서 좋은 도구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보다는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키 퀘스천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챕터에서는 기업가형 인재의 5가지 역량에 대해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자면 첫 번째 문제 정의, 두 번째 가설 기반 사고, 세 번째 데이터 분석 역량, 넷째 데이터 내러티브 역량, 마지막으로 리더십 역량. 이 5가지 역량이 기업가형 인재가 필요한 역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 이 첫 번째 역량, 문제 정의가
가장 와닿았는데요. 작가가 책에 서술한 사례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이 이번 분기에 좋지 않은 성적을 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대부분 매출 하락을 문제라고 생각을 하겠죠. 문제를 찾았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죠. 그러면 문제인 매출 하락을 개선하기 위해서 뭐 상품이나 서비스를 뭐 바꿔본다던가 아니면 가격 할인이 들어간 프로모션을 해본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할 겁니다. 근데 웃긴 건 누구도 이런 후속 조치들이 매출 하락을 개선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매출이 감소하는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정확하게 규명이 안 돼서 그런 거죠. 만약에 예를 들면 이용자가 더 좋은 서비스 아니면 더 비싼 서비스, 프리미엄 서비스 등을 소비하길 원한다면 할인 프로모션을 한 거는 매출 상승에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인으로 인한 증상, 여기서 증상은 매출 감소겠죠. 그 증상을 문제로 잘못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그릇된 답을 도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답을 구하기 전에 문제부터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작가인 임승현 CSO, CSO는 최고 전략 책임자라는 말입니다. 자, 이 임승현 CSO가 예전에 스타트업이었던 쿠팡, 아이디어스 이런 곳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데이터화하면서 데이터 산출 방식이라던가 데이터 활용 방식 혹은 데이터 참고 방식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서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장이 다른 마케팅 서적과 차별화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케터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이 3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를 가공하고 그를 통해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 자, 이거는 우리는 보통 뭐 인사이트나 방법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외에도 외부에 하나의 기준을 더 두고 언제든지 비교하고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책의 가치를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마지막 챕터에서 사실 좀 웃긴 얘기가 나오기는 해요. 기가 막힌 구절이 나옵니다. 지표를 개선하려 해서는 지표를 개선할 수 없다. 뭔 소리야? 보자마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읽다 보면은 뭐 수긍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지표는 보통 선행 지표하고 후행 지표로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개선하고자 하는 지표들은 보통 이제 후행 지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뭐 비즈니스로 예를 들면 신규 가입자 수라던가 뭐 총 전환 건수 그리고 아까 방금 2장에서 예시를 들었던 뭐 총 매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후행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후행 지표는 선행 지표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에 선행 지표의 개선 없이는 후행 지표 자체를 개선한다는 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 후행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에 영향을 주는 선행 지표들을 쭉 리스트업을 합니다. 쭉 리스트업을 하고 선행 지표 하나하나에 변화를 줘가면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 핵심 원인인지를 찾아내는 거죠.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후행 지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선행 지표를 확인함과 동시에 후행 지표를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지표를 개선하려 해서는 지표를 개선할 수 없다.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제가 이제 소주제를 꼽긴 했지만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은 옳은 질문 설정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답을 찾기 전에 문제부터 정확하게 정의해야 한다. 이게 이 책을 관통하는 작은 소주제다 라고 저는 감히 정의합니다. 사실은 제가 평소 하던 북 리뷰보다 많은 내용을 전달 드렸습니다. 뭐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이 북 리뷰 컨텐츠를 찍기에 앞서서 저자와 실제 인터뷰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책에 담지 못했던 이제 작가의 인사이트를 조금이라도 더 전달 드리고자 이제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얘기가 오갔고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마지막으로 작가와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해드리면서 세컨드 펭귄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는 불확실한 1인자보다 2인자가 되어라 라고 적었지만 결코 독자들에게 만년 2등이 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아보고 스스로가 가장 나다울 수 있을 때 성과가 좋기 마련입니다. 1인자와 2인자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마시고 스스로 가장 나다운 나를 찾으세요. 지금까지 AMPM 글로벌의 박성주 A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